인생을 달인으로 사는 방법, 불운이나 불행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는 인생의 달인이다. 예컨대 내가 심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노련한 산지기처럼 잊지 않아야 할 점. 눈앞에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해 보인다면 그것은 분명 위대한 것이다. 그때 자신이 난쟁이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에 압도당하여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난쟁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 생각이 들 따름이다. 눈앞에 무엇이 놓여있든 나는 나다. 부정적인 면 역시 받아들여라.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평소 자각하지 못했던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 평소의 마음이 밝고 건강했다면 또 다른 마음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올바르지 못한 충동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자신의 일면이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고집으로 파멸하지 말라. 누구에게나 고집이 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고집으로 인생을 이어나간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고집 때문에 파멸하는 불행한 자도 있다. 개인이 부리는 고집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때로 불행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자초한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는 단 하나다. 인간은 살면서 지루함을 느끼지만 원숭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물인가. 감출 수 있어도 바꿀 수 없다. 아무리 호화찬란한 갑옷을 두르고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다 해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장신구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라. 타인의 평가를 기꺼워하는 것은 스스로를 도구로 취급하는 것일 수 있다.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뜻을 올곧게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담대함 또한 필요하다. 어리석은 욕망이 있기에 속는다. 그럴듯한 이야기에 속았다고 한탄하는 자는 타인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인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어리석은 욕망이 그럴듯한 이야기에 스스로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믿음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연애와 결혼. 연애는 이상적이지만 결혼은 현실적이다. 그리고 인간 세상은 이상과 현실이 함께 존재하려 하면 반드시 갈등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 청춘이 지나간 뒤 사람들은 알게 된다. 청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아름다운 빛을. 그리고 아무리 충실한 청춘을 산 이들도 다시 한번 그 시절을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다. 행복과 애처로움을 동시에 안고 가는 삶, 체력과 재능을 갖춘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신감을 가득 차 즐겁게 생활한다. 그러나 보다 큰 힘이나 재능을 원하는 사람은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높은 곳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절망한다. 행복한 이는 전자일 것이다. 하지만 애처로운 이는 어느 쪽일까?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이 세상이 인간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 세상은 밝은 면과 인간이 보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다. 마치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열심히 무언가에 힘을 쏟고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행복이다. 결과 따윈 하물며 명성 따윈 아무래도 좋다. 그런 것은 덤일 뿐이다. 밤은 사람을 현혹한다. 나동한 태양빛 아래서 신사가 되어 행동했던 사람조차 밤이 되면 별에 반짝이는 유혹에 현혹되고 만다. 도망친 자에게 주어지는 것. 매일같이 이어지는 혹독한 훈련을 뿌리치고 도망친 선수에게 승리의 기쁨이 주어질 리 없다. 그에게는 관객의 욕설 자괴감 그리고 고개를 떨구게 만드는 부끄러움만이 주어질 뿐이다. 인생은 꿈과 같다라는 말의 함정. 인생은 꿈과 같다.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말하는 차가 있다. 하지만 그 말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꿈에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온 자는 반드시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긴다. 이처럼 땀 흘려 결실을 남기는 삶이 꿈일 리 없다. 매일매일 쾌락에 한껏 취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 무엇도 남길 것이 없는 어리석고 못난 인간만이 인생을 꿈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시행착오야말로 인생의 참 재미. 찾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나면 이제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목표물을 손에 넣기 위해 그곳까지 찾아가는 일조차 성가신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인생도 이와 같다. 목표를 달성하는 확실한 방법이 처음부터 선명해 보인다면 열정은 오히려 식고 만다. 수많은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을 깨닫는 과정이다. 노년의 딜레마. 노년이라는 시기는 모호하다.
욕망을 향해 무턱대고 전력 질주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그러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기기에는 너무 젊다. 매 순간 자신의 최고치를 살아라.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다. 타인과 똑같아지고 세상 사람이 바라는 모습이 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인생이 아니다. 그 목표를 향해 온 힘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왕자라는 목표를 세운다. 그 한결같은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것에 어울리는 왕다운 명예가 언젠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목적이 정해지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인생의 목적이 또렷하게 보인다면 쥐저도 불안도 말끔히 사라진다. 그렇다면 악마도 지옥도 두렵지 않다.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 머뭇거리기보다는 곧장 앞으로 돌진하는 것이 현명한 자의 모습이다. 인생을 개척하라. 인생에서 양자택일로 결정되는 일은 거의 없다. 당신이 나아갈 길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타인의 불행을 딛고 설수록 불행해진다. 오로지 출세만을 바라는 사람은 친구마저 밀어내고 홀로 한 걸음 앞서간다. 하지만 이 같은 열정은 너무도 애처롭다. 타인의 불행을 디딤돌로 삼는 인생은 더욱 불행해질 것이 자명하기에 목표에 다가갈수록 고난은 더욱 커진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여러 문제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때가 바로 목표가 분명한 현실로 다가오는 시기이다. 성취라는 것은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올수록 더 큰 고난을 숨기고 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괴테의 말에서 가져왔다. 이 책은 괴테의 작품 속에서 좋은 문구들만 따로 선별해 담고 있다.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받아온 괴테의 문장들을 만나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앞의 내용에서 파우스트에서 가져온 문구가 많아 파우스트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겠다. 파우스트는 괴테의 인생을 바친 대작으로 그가 20대 때 쓰기 시작해 죽기 직전인 82세 때 완성한 작품이다. 파우스트는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신과 내기를 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1부에서 파우스트는 우주의 진리를 알고자 모든 학문을 공부하지만 진리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절망하게 된다. 이를 지켜본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에게 이번 생에 쾌락적인 삶을 제공할 테니 파우스트가 만족하면 그의 영혼을 자신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한다. 파우스트는 어떤 쾌락을 맛보더라도 자신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을 거라며 자신이 어느 순간에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영혼을 가져도 좋다고 말한다.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는 먼저 파우스트를 술집으로 데리고 가 그를 유혹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다. 파우스트가 인생을 즐기기에는 너무 늙었던 것이다. 악마는 그를 마녀의 주방으로 데려가 젊어지는 약을 먹인다. 파우스트는 젊어지는 약을 먹은 뒤 청년의 모습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레테헨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파우스트는 그녀를 유혹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게 한다. 그레테헨은 방탕한 삶을 사는 파우스트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 이 모습이 탐탁치 않았던 악마는 교묘한 수를 써 파우스트가 그레테헨의 어머니와 오빠를 죽이게끔 한다. 이 일로 인해 그레테헨과 파우스트는 헤어지게 되고 아이까지 죽이게 된 그레테헨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감옥에서 죽게 된다. 2부에서는 악마는 파우스트에게 더 큰 세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파우스트와 악마가 간 곳은 황제의 궁이다. 악마는 이곳에서 파우스트를 타락시킬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인조인간 호문쿨루스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 세계로 들어가 미인 헬레나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 하지만 아이는 죽고 슬픔에 빠진 헬레나 또한 죽는다.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온 파우스트는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는 황제를 도와주고 황제로부터 바닷가에 넓은 땅을 받게 된다. 파우스트는 바닷가에 넓은 땅을 간척지로 개간하고자 한다. 그런데 한 노부부가 간척 사업에 방해가 되자 노부부를 죽이고 집을 불태워버린다. 이 불길 속에서 근심이라는 마녀가 나와 파우스트에게 저주를 걸어 그의 눈을 멀게 한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파우스트는 간척지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상하며 말한다.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파우스트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죽게 된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악마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져가려 하지만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파우스트의 영혼을 데리고 간다. 언제나 갈망하며 애쓰는 자 그를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